안녕하세요. 고승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가 이제 막 되고 있고요. 여기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뚝섬 중앙 하이츠빌 인테리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총 25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준공이 돼서 약 17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평면 타입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107제곱미터 A 타입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일반적인 32평 아파트 구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 전체적인 구조 변경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간단히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짤막하게 인사 마치고 바로 내부 구성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이번에 소개할 뚝섬 중앙 하이츠빌 전체적으로 한번 인트로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마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느껴지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크게 화이트, 그 다음에 베이지, 오크 색상을 크게 조합을 해서 내부 공간을 좀 화사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전 10시다 보니까 외부 채광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이제 뚝섬역이 보이고요. 아주 밝은 채광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광빛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내부의 전체적인 화이트와 베이지, 오크 계열, 흔히 말하는 이제 내추럴 디자인을 좀 연출을 했고요. 화이트 색감 중에서도 좀 따뜻한 색감을 활용을 했었고, 보시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원목 마루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 나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과 자연적인 느낌을 잘 연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내부 방들을 보시면 방들에는 주로 이제 평상을 만드는 디자인이 두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 바닥재와 동일한 원목 오크 나무를 사용을 해서 내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도 같이 잘 넣어줬는데요. 크게 포인트가 되는 컬러는 골드, 핑크, 그레이, 남색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저런 부분이 포인트겠구나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라간 슬림한 이 아일랜드 조명을 보시면 이 조명 같은 경우도 골드색 계열의 조명으로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색감은 이제 화이트, 베이지, 오크 계열의 베이스 색깔을 담고 그 외에 색깔 포인트 넣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뚝섬 중앙 하이츠 빌에 특별하게 이제 저희 그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요구사항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현장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창호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창호만 덩그러니 보여주면은 특별한 게 뭐가 있지 창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거실 파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번에는 창호에서도 특히나 유리 부분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유리에서는 지금 이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듀오 라이트 클럽이라는 게 표시가 되는 이런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글라스 본사에서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기를 해주는 유리거든요. 유리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트로 영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고객의 첫 번째 요청 사항은 창호에 들어가는 전체 유리, 로이 유리, 어떤 유리의 종류, 유리의 어떤 등급들을 좀 높은 등급으로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고객의 요청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흰색 바탕에서 좀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 달라 하는 게 고객님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32평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좁은 현관입니다. 근데 이 좁은 현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 조명에 상부장에 신발장의 상부 쪽에 이런 간접 조명을 넣고 또 하부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서 실제 공간을 확장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의 어떤 조명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었는데, 이 부분도 고객님께서 처음에 요청하셨던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딱 현관문을 들어왔을 때 오른쪽을 딱 돌아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뷰가 보이는 첫 번째 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때 전체적으로 이 앞에 확 트인 이 전경이 그대로 보이게끔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이었어요. 그럼 그게 일반적인 요청사항인 것과 아닌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되고요. 발코니 확장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두 번째는 확장 이후에 보통 수납적인 부분 때문에 이 날개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날개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장을 설치한다거나 또 왼쪽에도 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 오롯이 뷰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후에 고객님께서는 여기에 남는 공간, 지금 보시면 이 발코니 쪽에서 남는 이 넓은 공간 같은 경우도 어떤 수납보다는 주로 어떤 그림 같은 것을 걸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원하셨던 이 확장감 있는 공간은 그대로 연출을 같이 해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안방에 보통 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실을 공용 욕실로 만들게 하는 것이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앙아이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이 아닌데 이 아파트가 라는 느낌이 들 텐데, 왜냐하면 처음에 보시면 공사 전 사진 보시면 복도가 실제 이런 복도가 없습니다. 왼쪽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 실은 오른쪽 측면에도 원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수납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이 복도를 형성하게끔 위해서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을 전체 다 개방을 해서 벽체 철거를 해서 이렇게 개방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방에 드레스룸에 포함된 욕실인데, 보시면 드레스룸의 왼쪽 면에 있는 벽체를 철거를 해서 이 안방에 있던 욕실조차도 공용 욕실로 쓸 수 있게끔 디자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 욕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2개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정면에 보시면 현관 옆에 있는 현관 거실용 욕실도 그대로 이렇게 개별 출입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이나 마스터룸 안에서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욕실 같은 경우도 공용 욕실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벽체 철거나 이런 구조 변경의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건축 도면을 꼭 구하셔서 그 건축 도면의 구조 검토, 그러니까 이 벽체가 철거 가능한지를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평면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었고 한 6개, 7개 이상의 평면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바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기역자형 주방입니다. 원래는 일자형 주방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거실과 이 주방 공간에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에 큰 대형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특별하게 식탁을 놓지 않고 이 조리 공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면형 주방이기도 하지만 보시면 싱크대, 물이 튀는 것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벽면에 배치를 했고요. 지금 이쪽 왼쪽에 푹 들어가 있는 이 안쪽 공간에다가 이제 추후에 의자를 넣고, 또 반대편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의자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 테이블 형식의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방감 있는 기역자형 주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정면에 비스포크 4도어가 한 대, 그 다음에 또 원도어짜리가 2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냉장고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정면부에 보이는 데다 보니까 냉장고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비스포크 제품으로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바로 화단 철거인데요. 보통 예전에 한 2000년 초반대 지은 아파트들 중에 화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단이 있으면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공간을, 발코니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전 사진 보여드리면 기존에 화단이 있었던 거를 철거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평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내부 공간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원래는 지금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왼쪽에 일부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화단이고요. 그 화단에서 조금 더 앞쪽에는 장을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풀어내서 실제로 보시면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디자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하부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쭉 만들어지고요. 보시면 수납장이 쭉 만들어졌고, 실제로 그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목, 오크 원목으로 위에 평상을 만들어서 실제 방 두 곳은 다 이런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 화단을 철거하지 않고 잘 재활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고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바로 간접 조명인데요. 영상에서 보여지시겠지만 이렇게 간접 조명이 지금 거실에도 지금 상부에 간접 조명이 보일 거고, 또한 이 커튼 박스가 들어가는 이 안쪽에서도 지금 현재 간접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넣습니다. 보시면 여기 선반, 상부장을 없애고 선반이 있는 공간에 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현관도 보시면 상부부터 하부까지 전체적인 간접 조명을 활용했고요. 욕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신규 벽체를 형성을 해서 욕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방에도 간접 조명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방에도 이렇게 별도의 간접 조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간접 조명을 만들고자 했던 게 바로 고객님의 8번째 요청 사항이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바로 IoT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시아스라고 하는 조명 제품을 활용을 해서 핸드폰으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게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10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실외기입니다. 그 실외기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뚝섬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는 실외기를 실제로 실내에 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발코니 공간에 굉장히 많은 열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실외기실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외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 시에는 여기 있는 루버를 여는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실외기 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들은 고객님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해드리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시공적인 부분들을 잘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에 전체적인 구조가 변경됐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변경되었던 부분들 마저 설명드리고 인트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조 변경이 가장 크게 됐던 건 바로 정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방입니다.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왼쪽 측면에는 원래 날개벽이 있었고요. 날개벽을 중심으로 일자형 주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기역자형 아일랜드 식탁이 형성이 됐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일자 주방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주방만 바라봤을 때는 이 공간 자체가 거의 40평에서 50평대의 주방의 느낌이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큰 그 비대한 식탁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싱크대하고 냉장고하고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중간에 동선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 보여지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구조 변경됐던 부분이 바로 주방의 그 일자형 주방을 기역자형 주방으로 바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방의 발코니입니다. 기존에 이제 발코니로 나가게 되는 공간도 이렇게 확장을 진행을 해서 보조 주방을 형성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뒤쪽에는 세탁실도 있고요. 세탁실은 이제 발코니에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일러실 안쪽은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던 발코니 쪽 수납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시스템 도어장을 넣어서 이렇게 굉장히 큰 팬트리장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보조 주방 싱크대를 제작을 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은 다 이곳에서 구성을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구조 변경은 바로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서 보조 주방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구조 변경은 바로 이 거실 쪽에 없던 주방 그 복도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방과 방이 도어가 마주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어의 방향이 왼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안방의 도어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쭉 안쪽까지 이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효과로 정면에 있는 수납장이 거실, 원래는 드레스룸이었지만 거실장이 되어버리고, 안방 욕실이었던 이 욕실이 공용 욕실이 되는 이런 굉장히 큰 구조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로 전체적으로 큰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것은 바로 화단을 철거하지 않고 화단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평상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사용성을 더 높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트로에서는 제가 현관 쪽에 있는 방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또 다른 방인데요. 이 방도 역시 이렇게 평상을 잘 활용을 해서 내부 공간을 따뜻하고 활용성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조가 변경되었던 것은 역시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발코니 쪽에 그 실외기 실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의 어떤 구조 변경에서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고객의 요청 사항과 실제 현장의 컨디션,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조 변경 가능한 부분을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최종적인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요. 어떤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세 번째로는 어떤 내부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인트로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이 공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그 공간별로 상세한 그 설명을 다루듯이 다시 저희가 이제 현관부터 다시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요. 또 아마 공간들이 이렇게 쓱쓱 지나갔던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싶으시면 그 공간편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